안녕하세요, 쭌선이입니다. 오늘은 탐교를 대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탐교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시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가끔씩 쭌선이가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편에 이어 산호를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 난이도가 낮은 산호를 키우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산호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이지만 물고기와 달리 바이오로드에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산호를 수조에 꽉꽉 채워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로 피딩이 필요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해수어는 가정에서 번식이 너무 어렵지만 산호는 수전의 번식이 가능하고 쉽습니다. 레더 한 마리로 정말 많은 레더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들 프렉을 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산호를 번식시켜 약간의 알바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분도 계십니다. 예전에 저도 프렉 어항을 따로 만들어서 재미나게 프렉들을 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을 보충하여 추가로 산호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산호 성형락 편을 보셨나요? 산호의 성형락은 F5수조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입문자라면 그냥 많은 산호를 올려놓고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락을 수조에 넣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산호별로 수조 내에서 좋아하는 위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산호의 종류별로 좋아하는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호의 종류를 잘 모르신다면 입문자 영상 중 산호의 종류와 키우기 쉬운 산호에 대해서 나온 곳이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고요. 산호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조명의 세기와 수류입니다. 조명의 세기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조명에서 가까운 어항의 상단 부분은 조명이 강하겠고 하단은 조명이 약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단 부분, 락 밑에 그늘진 곳은 어항에서 광량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수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류는 풍부함과 강함 그리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수류가 풍부한 것은 산호가 전체적으로 수류가 풍성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류 모터 앞에 있다고 해서 풍부한 게 아닙니다. 수류 모터 앞에 있는 산호는 수류를 직접 맞습니다. 이것은 수류가 강한 것입니다. 선풍기 앞에 얼굴을 대고 있으면 바람을 바로 맞습니다. 이것이 수류가 강한 것이고요. 봄에 제주도 앞바다에 가면은 시원한 바람 때문에 머리가 찰랑이며 옷깃이 휘날리고 몸 전체가 바람을 맞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류가 약한 것은 말 그대로 수류가 약한 것을 말합니다. 우선 SPS입니다. 되도록 입문자분들은 사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수류와 강한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통 수조 상단에 배치합니다. 다음은 LPS입니다. 초보가 사육하기 쉬운 산호가 많습니다. 브레인과 플레이트 산호는 바닥 쪽에 배치하시면 좋습니다. 빛이 강한 곳보다는 약한 곳을 더 좋아합니다. 수류는 대체적으로 강한 수류만 아니라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바닥에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토치와 해머는 제가 꼭 추천드리는 LPS입니다. 난이도도 쉽고 산호가 풍성하게 보입니다. 마치 말미잘 같이 생겼고요. 니모가 부비부비도 합니다. 중간 강량의 적당한 수류를 좋아합니다. 역시 강한 수류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산호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더가 연산호입니다. 꼭 레더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매력이 많은 산호입니다. 번식도 쉽고 팁도 이쁩니다. 니모가 부비부비도 합니다. 종류도 엄청 많고 난이도도 쉽습니다. 적당한 광량과 수류라면 크게 문제가 없이 번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타폴립입니다. 스타폴립을 보면 잔디밭이 생각납니다. 번식도 잘 되고요. 바닥에 배치하면 어항이 잔디밭이 되고 락 위에 배치하면 나무처럼 락이 초록색이 됩니다. 강한 수류를 좋아한다는 분도 계신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적당한 수류와 광량이라면 자리 구분하지 않고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니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수족관에서 산호를 봉달할 때 난이도와 산호의 적절한 위치를 수족관 직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S를 제외하고 수조의 바닥이나 중간쯤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산호는 풍부한 수류를 좋아합니다. 강한 수류를 좋아하는 산호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호를 배치함에 있어 산호와 산호 사이의 거리를 좀 두어야 합니다. 간혹 공격성이 강한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는 공격을 할 때에 짖은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히 LPS 중 버블, 토치, 해머와 같은 경우 가까이 있는 산호를 촉수를 이용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산호를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5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요. 공격성이 강한 LPS는 15cm 이상 공격을 하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수조를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10cm 이상 거리를 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수조가 작다면 쉽지 않기에 공격성이 있는 개체가 있으면 좀 거리를 두시고요. 대체적으로 다른 산호는 공격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사실 이것도 개체의 차이가 있으니 5c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편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영상일 것입니다. 최근에 세팅한 35큐브 어항에 말미잘을 투입하겠습니다. 과연 니모가 부비부비를 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